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0일 비가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정말 뉴스도 많았고 속보로 어떤 내용 전해지는지 아마 아침부터 조금 많이 관심 기울이면서 삼성전자 뭐 파업 협상 소식 비롯해서 많이 그렇게 좀 뉴스 보면서 지내셨을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노사 협상,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결렬이 됐고요. 노조는 내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한다. 이런 이슈가 오전부터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사실은 상승권에 있다가 좀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수에도 지속적으로 좀 영향이 있었는데 물론 오늘 지수의 하락은 그 영향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채 금리, 이 금리 상승이 굉장히 큰 영향이 또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자 먼저 마감 10분 앞둔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요 지금 0.7% 정도 하락입니다. 7,200선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7,219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7,050선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최고점은 7,300선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7,21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대 하락하면서 1,056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오늘도 팝니다. 이 얘기를 제가 언제까지 오늘도 팝니다. 외국인 오늘도 파네요. 이 얘기를 언제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10거래일째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사주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전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0.7%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 종목 개수가 100개가 채 안 돼요. 네. 800개가 훨씬 넘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수 대비해서도 하락 종목 수가 많다. 뭐 이 부분도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달러원 환율 얘기 드리고 있죠. 오늘도 1,5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오늘 구두 개입이 또 있었습니다. 재경 차관이 한국의 펀더멘털 대비해서 외환 변동성이 좀 과도하다. 필요시 조치를 한다라는 구두 개입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1,508원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그리고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PB 차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 먼저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뭐 삼성전자 얘기는 제가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마감까지 약 한 8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상승 전환 지금 해서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 하이닉스도 0.57%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시장 상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모든 걸 흔들었다. 네, 아침에 시장이 열리고 나서는 개장 무렵엔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선물 매도를 부추기는 선물의 매도.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한 8천억을 매도했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좀 급하게 빠졌고 그때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기관들에서 이제 선물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외국인들이 또 이제 조금 선물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플러스 전환됐다가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웹도덕 현상이라고 선물이 현물을 끌고 가는 형태. 어제도 약간 그랬는데 최근에는 지금 개별 이슈 실적 상세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종목 이슈보다는 선물의 흐름에 따라서 대형주들이 비중대로 좀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좀 거꾸로 나왔다. 근데 이제 오늘 11시 무렵에 이제 삼성 노사 합의가 불발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때는 현물을 엄청 팔았죠. 갑자기 쭉 밀렸죠. 예, 삼성전자를 제가 그때 밥 먹으려고 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깐 눈을 이렇게 먹는 거에 눈을 보고 젓가락을 이렇게 딱 들고 딱 봤는데 급락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예, 그 사이에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뭐지? 그래도 봤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때 그럼 덩달아서 외국인들도 선물을 엄청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어떻게 또 이익 실현을 하는지 여부 아니면 이익 실현 안 하고 더 밑으로 볼 건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섹터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지수는 그래도 좀 덜 빠졌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섹터들도 뭐 워낙 그동안 많이 빠져서 오늘 빠지는 폭이 조금 줄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약보합권이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종목은 또 강한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라든지 HD현대중공업 같은 대형주 중에서 일부 강한 종목들이 있었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국면 전환이 됐다 이제 노사합의는 안 되니까 그러면 파업은 들어간다고 하는데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거냐? 뭐 이제 이거에 이제 시장이 관심을 좀 갖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은 결렬이 됐고 내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한다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고요. 지금 삼성전자 이제 사측에서는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렬이 된 건데 다만 추가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멘트를 또 했고요. 청와대의 반응은 삼성 협상 결렬 매우 유감이다. 끝까지 합의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라는 멘트도 나왔고요. 외국계 지금 매체들에서도 긴급으로 속보로 냈던 것 같아요. 세계 공급망 전체 위기다. 뭐 AFP 통신을 비롯해서 한국의 반도체거인 삼성전자가 노조 파업을 했다라는 속보로 계속해서 전했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노조 단체 행동 노력 이거는 응원을 하는데 그래도 적정한 선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멘트를 이제 해서 사실 긴급 조정권이 발동이 될 것인가 이제 다음 국면이라고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도 시장은 좀 촉각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지금 왜 웃었냐면 네,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네, 힘차게 네, 안녕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네, 자 이재규 차장님 시장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뭐 삼성전자 영향력이 굉장히 컸죠. 네. 삼성전자 영향력이 컸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파업 소식이 딱 나왔을 때 이제 내일부터 파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급락이 좀 나왔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파업이 더 심화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새벽에 마감됐을 땐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뭐 2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이 모든 것을 대변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왔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그러니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우려가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긴급 조정권이 발동이 되면 뭐 주가가 제자리로 좀 빠르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아니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있었죠. 저도 아까 전에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랑 지금 매크로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부담이 되거든요.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저항대를 뚫고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방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 방송 들어오고 온 이후에는 미선물이 갑자기 지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0.2%, 0.3% 정도 올라오는데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도 이런 말씀 잠깐 해주셨잖아요.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안 밀린 것은 하락 종목들의 낙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보합이라는 거죠. 그런 조금 게 밀렸다라는 많다. 거죠.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명분을 찾아보자면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많이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아침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는 일단은 단기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까지 밀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뭐 공격적으로 매도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컸지만 그리고 시장의 투심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투심도 안 좋지만 일단 낙폭은 과하기 때문에 반발 매수를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하고 또 수급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 어제도 그렇고 우리 장 마감되고 나면 외국인 선물 쪽에서의 변화가 네. 꼭 요즘에 좀 있다. 뭐 이런 부분 아까도 그런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또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근데 현물 쪽에서 10거래일째 외국인 또 팔고 네. 그렇죠? 어제도 환율 1,500원 넘어가는 것하고도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팔았잖아요. 수급 얘기 좀 해볼까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까? 왜 이렇게 팔까, 진짜? 지금 뭐 100조 가까이 팔았다는데 올해. 올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지수 올라온 비율을 따져보면 이제 총액, 이제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들의 보유한 주식 총액이죠. 네. 그거는 늘었습니다 오히려. 비중이 늘었다? 어떻게 그러니까 말을 해야 주식 되죠? 수는 줄었는지 네. 모르는데 금액은 는 거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외국인들의 그 주식 수의 총액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올라서. 네, 그러니까 원래 비율대로 팔았으면 한 네. 260조 가까이는 팔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160조를 덜 판 거다 오히려. 뭐 이렇게 참 지금. 해석이. 여기 네. 지금 제 화면 보여주시면 네, 대표님 네, 네. 말씀하시는 아, 자료 그래요? 있어요. 오. 네. 제 화면 요거. 네. 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누적. 네. 예, 그래서 이제 지분율 추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금 빼서 뭐 하냐? 리밸런싱 자금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는 일부 자금은 또 스페이스X 가려고 또 준비하는 자금도 있겠죠. 어제 우리 그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이어지는 걸로 보이고 선물은 오늘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11시가 여기죠. 11시 무렵. 11시 이때가 딱 그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슈 여기 불발됐을 때 그때부터 쭉 매도가 나오죠. 예, 매도 나오다가 거의 얼마까지 팔았냐면 오늘 장중에 1조 한 2천억 가까이 매도하다가 지금 9,900억으로 줄어 있어요. 줄어 있는데 이거 4시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4시에 이게 얼만큼 줄어 있는지 아니면 늘어나는지. 네. 근데 제가 볼 때 오늘도 아마 이렇게 급격하게 줄지 않을까. 4시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대표님. 예, 네. 보이는 계속 알겠습니다. 부탁을 또 드리고.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음, 뭐 그러니까 시사점이 뭔 거예요, 이게? 시사점은 좀 네. 쉬겠다는 거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은 좀 쉬어가야 된다. 음. 그러니까 쉬겠다고 아예 대놓고 지금 언제부터 흔든 거냐면 5월 12일부터는 쉬겠다고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 보시면 지수가 조정 국면이 왜 빠지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조정을 주겠다고 흔들기 시작한 게 5월 12일부터죠. 네. 예. 그리고 희망 고문으로 13, 14를 우리가 이제 버텼는데 다시 15일 날 시적 시즌 마무리되면서 다시 또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고점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지. 한 나흘 빠지니까. 그렇죠? 예. 아니 왜냐면 8,000 넘고 8,040 막 이렇게 갔다가 지금 7,000 초반 너무 며칠 만에 이게 1,000포인트 10% 조정이다 보니까 그쵸. 불안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1,000포인트니까 10, 한 2, 3% 정도 빠진 건데 그렇죠. 상승장에서도 항상 이 정도의 조정은 나온다. 예,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격도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여기 50일 대비 이격도 여기 있죠. 여기. 예. 지금 이격도가 131까지 갔다가 5월 14일 날 131이 넘었었어요. 요때 우리 2월 26일 날도 130이 넘었습니다. 예, 이게 50일 기준인데 그러면 요 이격도가 이렇게 떨어졌죠.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1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반등이 나오기 쉽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떨어져 봐야 지금 여기 21선에 지금 닿았는데 21선까지 조정 나오면 1차 여기서 이제 무너지지 않으면 추세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선을 그어놨죠. 예, 여기인데 한 번 더 빠지면 여기까지 한 6,930 정도 선까지는 밀릴 수는 있다. 6,930. 네,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빠지면 내가 뭘 사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자꾸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도 사고 싶어도 지금 월요일 날도, 사실 월요일도 주식으로, 제가 현금 좀 만드세요. 맞아요. 주식으로 다 들고 계신 분들이 많고 현금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현금은 없죠. 오. 항상 현금은 없어요. 없는데 항상 없어요. 물려 있는 종목들 파시면 돼요. 아, 작은 거 팔아가지고 오늘 삼성전자 노조 때문에 빠졌을 때 사셨어야지. 4% 이렇게 밀릴 그렇죠, 때. 그렇죠, 그렇죠, 네.
항상 이렇게 이렇게 걸.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냐 거기서 그냥 사는 거 생각이 없어야 돼. 예. 대표님 너무 틀을 해맑게 잡아- 웃으시는데 지금. 큰 틀을 잡아놓고 빠질 때마다 생각 없이 사자. 아,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라고 하이닉스는 그냥 좀 쉬는 것 같고요. 네. 예, 삼성전자는 지금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노사합의가 불발됐다고 삼성전자가 망하는 게 아니죠. 그죠? 뭐 그리고 추후에 어떤 또 조치들이 네. 나오겠죠. 추후에 나올 어. 거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뭐 일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네. 줄어든 건 가격으로 메꿔요. 가격을 올린다는 비싸게 가격이 파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도 지금 풀 가동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생산량에 차질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외국계에서 난리를 치냐면 우리가 난리 난 게 아니라 걔네들이 난리 났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그냥 사가는 입장에서는 또 가격 올라가겠네. 또 오르겠네. 그쵸. 이런,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사는 쪽에서 구글 막 지금 그 판매 사시는 분들 구매 담당자들 또 난리 난 거죠. 또 가격 또 올라가겠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뭐 그래서 뭐 중국으로 넘어가지 고객사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안 뺏깁니다 아직. 아직은 거기 거 갖다 쓰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오버. 멀리 간 너무 멀리 걱정이다. 갔다. 너무 멀리 네. 갔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 마감된 상황 잠깐 보고요. 저희 또 추가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한번 볼까요? 화면 좀 보면 0.86% 결국 하락하면서 마무리됩니다. 7,208선이네요. 코스피 대비 오늘도 더 빠졌죠. 2.6% 빠지면서 1,056선입니다. 오늘 10거래일째 외국인 판 물량이 3조 가까이 한 2조 8천억 원 지금 찍히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그래도 매수해 주는 흐름입니다. 코스피에서 개인과 기관의 오늘 물량이 오늘 외국인이 판 요 부분을 거의 반반 나눠서 이렇게 받쳐준 흐름 보였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500원 위에서 여전히 위치해 있지만 오늘 상승 쪽은 아니었고요. 하락 쪽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경차관 구두 개입도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상승 종목 수가 근데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수 자체는 1%도 빠지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뭐 삼성 이슈도 있었고 국채금리 이슈도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승 종목 개수는 1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90개 정도가 지금 상승이고 810개가 넘는 종목이 지금 하락이고요. 코스닥에서는 250개 정도 상승, 1,4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으로 찍히고 있네요. 시총 상위 종목 몇 개만 좀 특징적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결국에는 양전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하이닉스 보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1, 2위 종목이 시총 1, 2위 종목이 하락으로는 안 가고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 삼성전기 7.5% 상승해 주면서 106만 원대 기록을 하고요. 오늘 HD 현대중공업도 잘 갔습니다. 6%대 상승이었네요. 자, 대부분의 종목 파란불인 가운데 현대모비스 오늘 그래도 2% 가까운 상승 이뤄내 줬고요. SK 지주사 1.3% 상승해 줬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대부분 파란불이다가 그래도 SK텔레콤 방어주 성격이었을까요? 0.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KTNG 또한 방어주 성격이었을까요? 0.5% 상승하면서 마무리되고요. 거의 파란불 현대오토에버 4%대 상승이 눈에 띕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에서 주주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 주가는 좀 과도하게 빠지는데 현재 R&D 연구개발 쪽으로는 문제 없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종목들도 좀 몇 개 좀 있었는데 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1.9% 하락 비롯해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상승폭을 대폭 줄였군요. 0.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리노공업도 0.6% 상승입니다. 파두가 4% 가까이 상승해 줬고요.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이고 리가캠바이오 8%대 상승 바이오 종목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심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5% 가까운 상승을 이뤄냈고요. 오늘 광통신 잘 갔네요. 대한광통신이 6%대 상승해 주는 흐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호전자가 11% 상승, 유진테크 6% 상승 눈에 좀 띄죠. 이 정도로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글쎄요, 오늘 이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상승 종목 개수는 좀 아쉽고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점 특징적으로 보셨어요, 차장님? 네, 일단 네. 뭐 코스닥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맞아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막 방금 따져보니까 올해 들어서 100조 넘게 매도를 했어요. 코스피. 코스피에 네. 대해서.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제가 방금 체크를 못했고 최근 며칠 동안만 보면 코스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대해서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투심이 회복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많이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굉장히 우호적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모아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금 5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44조를 매도했는데 오늘 매도 금액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열심히 하다가 오늘은 매도를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단위로 하긴 했는데 네. 이 정도는 그래도 줄어든 거다. 네, 좀 줄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붙어준다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뭐 전반적으로는 지금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안 좋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겁주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매크로가 너무 안 좋다. 국채 금리가 너무 올랐고 이게 그 금융 위기 이후에 처음이다.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제 치고 올라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지금 중국의 그 YMTC라는 기업이 뭐 8월 달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절차에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뭐 2017년도 1월 달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투심이 많이 악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펀더멘탈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고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낙폭 과대한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제 차트 잠깐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거든요. 올해 2월 달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좀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라왔었던 자리가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내놨던 자리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물론 뭐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내놓는지, 그리고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등 봐야겠지만,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에는 이 이격을 좁히거나 조정을 받는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빠르게 연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단기 반등이 우선 나오고, 그 단기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매크로가 개선이 되면 연속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삼성전기가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기가 지금 미국의 빅테크향으로 이제 수출 물량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2027년도 1월 달부터 2028년도 12월 달까지 약 2조 가까운 물량인 것 같거든요. 1.5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고, 대만에 CCL 업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T 테크 쪽에 대한 업황 자체는 계속해서 좋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수익성은 어느 정도 보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전반적으로 저는 최근 며칠 동안 급락이 나온 대형주들은 네.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대형주는 조정이 나올 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하나하나 제가 질문 드리고 살펴보도록 할 문제가, 아무래도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싶은 게, 대표님 0.18% 상승으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노사 협상이 결렬이 됐고 내일부터 파업한대요. 물론 대화는 열려 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0.18% 강보합이라는 요거는 어떤 의미로 주가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아직은 희망은 있다? 뭐 이런 해석일까요? 속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속보? 예. 노동장관이 이제 음. 노동부 장관이 경기노동청에서 삼성전자 노사랑
교섭을 직접 하겠다. 4시에 4시에 오후 재개. 4시에 그러면 10분 정도, 14분 정도 후에 예, 노동장관이 직접 조정을 하겠다. 아, 음, 그러면 또 가능성. 희망. 예, 희망. 네. 예, 희망으로 또 돌리는 거죠. 예. 음, 근데 이제 어차피 노사 합의는 어느 선에서는 좀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이게 전쟁보다는 빨리 끝나겠죠. 네. 그래서 예, 아마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기관들이 오늘 또 한 275만 주를 샀어요. 네. 예, 그래서 분위기는 삼성전자는 뭐 해결될 걸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외신들이 그 정도 관심을 갖는 정도인데 만약에 파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럼 긴급 조정권 발동하겠다는 거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게 지금 대통령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그 긴급 조정권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목소리들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노동권의 네.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이나 이런 쪽에서는 싫어하죠. 어. 예, 싫어하는 건데 뭐 항상 싫어하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렇죠. 대화로 해결을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가다가 지금 자꾸 이제 뭐 그 실무하는 분들 이제 저게 왜 대화가 안 되냐면 삼성전자의 결정권자가 와야 돼요. 근데 교섭 뭐 해가지고 아까 이제 교섭할 때도 어제 하다가 결렬되고 오늘까지 이어진 이유가 우리가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재용 회장님이 거기 가면 돼요. 예, 아니면 삼성전자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가서 얘기하시든가. 그리고 노동부 장관, 차관이든 뭐 장관이든 와서 직접 하고. 예,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급하니까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파업은 좀 막으려고 마지막 애를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큰 이슈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흐름이 삼성전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산업 전반에서 우리도 영업이익의 N% 줘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카카오 얘기가 나옵니다. 카카오 노조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 4곳 파업 투표 가결됐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5개 법인 모두 찬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도 그렇고 삼성바이오 얼마 전에 말씀도 드렸었고 현대차도 조금씩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산업 전반으로 요 얘기들이 좀 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돈을 버는 쪽에서는 이제 노조들은 요구할 수 있죠. 있는데 아마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좀 자꾸 가는 쪽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재기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 노조의 이제 노사 합의가 불발된 거는 협상이 결렬된 거에 가장 큰 피해는 코스닥이 받습니다. 왜요? 그죠. 네. 같이 그냥 코스닥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코스닥 지수 차트인데 아침에는 이제 금리 때문에 빠진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오려고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불발 얘기 나오고 그냥 이렇게 된 거죠. 왜 코스닥이? 삼전은 결국에는 강보합으로 마무리됐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서 그런 제가 주변에 있는 애들 빨리 정리해서 삼성전자 사시라고 하는 이유가 아이고. 거기에 있죠. 여기는 안 그래도 좀 민감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또 이제 이걸 또 파는 거죠. 회복이 안 됐어요, 다. 그죠?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 보시면 이게 10분 봉인데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있고 일봉도 보면 코스닥은 여기 다시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좀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워낙에 삼전 이슈가 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사실 국채금리 매크로 네. 이슈 그렇죠? 요게 무시할 수 없는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올라온 건 아니고 최근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좀 높게 올라왔었는데 10년물 4.6 30년물이 거의 5.2% 지금 이렇게 아까 재규 차장님 잘 짚어주셨지만 거의 19년 만에 20년 만에 네. 최고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높아진다? 그럼 코스닥에서 좀 치명적인 섹터랄까요? 이런 기업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네. 제약바이오가 이제 얻어맞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ABL 바이오는 상승분을 다 반납했어요. 네. 작년 하반기에 상승했던 거 다 반납했고 리가캠도 빠르게 반납 중이고. 리가캠도 너무 예, 그러니까 이쪽이 한미약품도 갑자기 이제 40만 원 초반까지 밀렸고 여기는 그냥 파는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일단은 금리 올라가는 거에 부담 이걸로 이제 역으로 파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로봇주들도 올라가다가 금리가 튀니까 좀 눌리죠. 그러니까 성장 섹터들은 약간 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큰 종목으로 가셔야 된다 지금 얘기가 드린 지금은 거예요. 네. 차라리 먼저 얻어맞은 알테오젠이 잘 버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30 한 4, 5만 원 가면 또 36만 원 위로 올리려고 애쓰고 호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반응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 또 이제 금리가 좀 안정되면 바이오 쪽이 생각보다 또 반사 이익을 급하게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는 또 ABL 바이오가 10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 이거 너무 싼 거죠. 예, 싸요. 그래서 4.2조를 팔았을 때 갔던 20만 원에서 지금 반값 된 거죠. 50% 할인 들어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당장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죠. 잘 봐야죠. 네. 네. 주주들한테 이제 얘기를 몇 개 한 기업이 있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이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주 안내문을 이제 썼는데 최근에 뭐 증시 환경과 뭐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 유가 변동성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영향이 있었는데 회사가 달성한 유의미한 사업 성과, 펀더멘탈 대비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셀트리온도 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로벌 뭐 증시 변동, 외부 시장 변화 뭐 이런 걸로 영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핵심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자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요. 환경이 안 받쳐준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이제 못 가니까 그죠, 사장님? 네. 맞아요. 이거 뭐 너무 힘든 상황이죠. 네. 오늘 그런 좀 최근에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조금씩 커버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뭐 제약 바이오의 시간이 다시 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열어봐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 수급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단기적으로 20% 30%씩 빠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뭐 내일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좀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좀 따져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26년도에 들어와서 이 라이센싱 아웃 그러니까 바이오 플랫폼 쪽에 대한 기술 이전이 네.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가 가장 피크치였다라고 하거든요. 네. 2025년도에 8건의 기술 이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건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이런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의 그 기술 수출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물질 수출이 더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약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오늘 보시면 아까 전에 셀트리온이랑 리가켄바이오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투심이 많이 악화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투심이 좀 개선이 되면 또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일부 비중 같은 경우는 저는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전에 이제 삼성전자와 카카오와 뭐 현대차 이야기하면서 노사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좀 따져볼 것은 지금 만약에 글로벌 매크로가 멀쩡해서 미증시가 올라가고 있고 해외 증시가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밀렸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전 사실 매크로가 안정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들은 그냥 넘어갔을 만한 이벤트였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삼성전자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다른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만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많이 안 좋은데 수급은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한 번 정도 열어보시면은 대형주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대형주 단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수가 많이 밀리면 작은 중소형주들을 매도해서 지수 ETF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적은 기업들을 매도해서 코스피 ETF나 코스닥 ETF로 넘어가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약바이오든 로봇이든 웬만하면 대형주 위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적인 의견은
아,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좀 보는 게 그쵸. 맞다라는 네.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특징적인 부분들도 좀 짚어주세요. 네, 삼성 네. 전기가 갑자기 오늘 확 올라온 이유가 네. 1조 5천억 규모의 이제 미국 회사에다가 실리콘 캐패시터를 공급했다. 음, MLCC는 들어봤는데 실리콘 캐패시터는 뭐지? 그건 이렇게 뭐예요? 네.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네, 좋아요. 그러니까 MLCC랑 역할은 하는 건 같습니다. 전류를 안정화시키고 이제 기기 내부의 과전류를 막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똑같은데 조금 더 고급진 데 들어가고 비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MLCC라는 건 뭐냐면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라는 뜻이에요. 적층, 세라믹, 예. 콘덴서 뭐 이렇게. 예, 얘기해요. 그렇죠. 네. 캐패시터라는 콘덴서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줄임말인데 MLCC가 이 실리콘 캐패시터는 그 적층 세라믹이 아니라 적층 실리콘인 거죠. 예, 실리콘으로 만든 MLC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삼성전기 제가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가서 예, 또 찾아냈습니다. 와우. 예, 또 역시. 영어로 써놨어. 예. 네.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 잘 보이게. 네. 예. 이 정도면 잘 보이죠? 네, 네. 예.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게 보드거든요, 일반 보드. 네. 그리고 이게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게 실리콘으로 이제 웨이퍼로 만들어야 되는 이걸 이제 유리기판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인데 이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여기 A직 반도체가 들어가죠. 이게 이제 GPU가 될 수도 있고 A직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옆에 HBM이 있죠. 근데 그 근처에다가 탑사이드 실리콘 캐패시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는 건 랜드 사이드 실리콘 캐패시터가 있고 인베디드라는 건 내장됐다라고 해서 여기 그냥 패키징 안에다가 기판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림은 되게 크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얇습니다. 실물은 어떠냐면 실물 보여드릴까요? 실물도 있어요. 여기 실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네. 실물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 실물 어떻게 생겼냐면 궁금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예, 이렇게. 예, 약간 좀 무슨 그 점자판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그러네요. 실리콘 예, 예. 캐패시터 뭔가 약간 그렇죠. 볼록볼록. 볼록볼록해. 네. 되게 얇습니다. 네. 이게 되게 크게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조 5천억을 했다라는 거는 MLCC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영업이익률이 높겠죠. 네. 근데 2년짜리 계약입니다. 28년까지. 네. 예, 그래서 요 이슈가 나오면서 뭐 시장이 떨어지건 나발이건 그냥 올라가야지 이게 가는 거죠, 그냥.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몇 주째 올라가고 있냐면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네. 3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안 쉬고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주봉상. 네.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주째 올라가고 있다. 오늘 삼성전자 얘기할 때 워낙에 우리가 이제 노사협상 얘기만 해서 그렇지 간밤에 그 구글 개발자 회의 예, 그거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요? 왜 AI 글래스였나? 제 네, 기억에 글래스. 네, 삼성전자하고 그거 한다는 이슈? 그러면 전기도 약간 관련 있지 않나요? 뭐 그것도 관련 있고 웬만한 조그마한 회사들이 있는데 네. 이 글래스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거 AI 글래스가 뭐 길도 찾아주고 예. 그런 거잖아요. 봤습니다. 그쵸? 봤는데 그 글래스 나온 지 한 5, 6년 됐잖아요. 거기 그 글래스 안에 몬스터? 무슨 몬스터인데? 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경테 만드는 회사. 젠틀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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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도 제휴해서 한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아직 뭐 이제 조금 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구글에서 지금 제미나이 버전업된 거 되게 다 얘기했고요. 뭐 제미나이 옴니버스 뭐 4.0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 있는 것들, 그다음에 AI 에이전트 관련된 것도 이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한 달에 30만 원 내야 되더라. 예. 이제 그게 저는 그 어제 구글 그쪽의 컨퍼런스를 보면서 무슨 네, 생각을 했냐면 아침에 그 뉴스 보면서 드디어 이제 돈을 벌겠구나 많이. 그러면 AI가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도 뭘 안 하겠죠 이제. 무슨 말씀이세요? 돈을 벌면서 투자하니까. 이제 빚내서 투자하진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을까. 빚을 내더라도
돈을 많이 벌면 현금 흐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재미나이도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최저 요금과 중간 요금 막 요금제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자꾸 위로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점점.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유도를. 유도를. 아니 장사 잘하는 거네 그러면. 네. 그죠? 근데 그게 그렇죠. 요즘에 뭐 미국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가 이제 요 AI가 많이 확장이 네, 되면 뭐 다들 동등하게 이 AI라는 생태계를 다 같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비싼 AI를 사용을 하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재규 차장님 조금 네, 네. 있다가 그 네. 또 준비해 주신 거 제가 들어보고 왜냐하면 삼성 전기 마무리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서 전기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호재로 네. 올랐는데 네. 좀 더 갈 수 있는 어떤 룸이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은? 있죠. 있어요? 예, 여기가 오. 지금 한 150만 원까지 나왔는데 네. 목표가가 120만 원까지, 30만 원까지는 한번 가볼 그래요? 예, 룸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 나오기를 조금 손모아 기도하시고 오히려 기다리는. 100만 원 깨졌을 때 샀으면은 예, 괜찮았을 텐데. 그러네요. 100만 원 다시 회복. 예, 해내는 조금 이제 흐름은? 뭐 상승률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좀 여기도 같이 좀 쉬었다 가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오늘 조금 어제 빠진 부분들을 바로 그냥 감아 올려버려서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행복하고 없는 분들은 또 놓쳤구나.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에 한번 빠질 때는 어떻게 좀 한번 안 놓쳐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사실 조정이 나올 때 좀 사보자. 그럴 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넥스트 마켓 뭐 프리마켓 이게 본장에서 하고의 괴리가 사실 좀 있기 때문에 뭐 다 그대로 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삼성전자도 보면 넥스트에서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죠. 네. 27만 9,500원, 9,000원 왔다 갔다 하고 네. 있죠. 1.34% 정도 그러니까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이건 협상이 이제 또 재개되니까 4시니까. 이제 시작했겠네요. 네, 4시. 그러니까요. 예. 요거 뭐 소식 혹시 들어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알려주시고 제가 또 먼저 발견하면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4시니까 아까 대표님 약속해 주신 그 수급 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준비 네. 좀 잠깐만 부탁드리고 재규 차장님 시장 네. 포인트 또 보신 거 저요? 들어볼까요? 네. 네, 저 시장에서 오늘. 뭐 준비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우리가 그 미 국채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그 원유 시장에서의 공급 차질 비율이 과거 이라크 전쟁 때보다 4배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쟁 나고 나서 유가의 등락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리고 한번 이제 좀 화해가 될 것 같고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또 유가는 급락을 네.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비축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의 다 썼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안정되지 않으니까 물가가 잡히지가 않고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을 본다면 제가 매크로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자금이 위험자산 쪽으로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대한 명분은 저는 원유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 조금만 더 나와주면 지금 뭐 트럼프가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가게 되면 탁콜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별 반응이 없는데 무언가 액션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완화 여부 그리고 유가가 좀 밀리면서 그때는 매크로가 좀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 섞인 발언인데 지금 이제 본질적으로는 유가가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와주면 혹은 미국이 뭐 수입을 하는 물량들 제가 개인 방송에서 이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중국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수입 관세를 부과하던 것들을 서로 인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에 대한 금리 그 인하,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인플레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전 개인적으로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거래되고 있는 미선물은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 1-2주 동안 1주 정도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많이 돌려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크로를 안 좋아하세요? 사장님은? 매크로는 열심히 보긴 하는데 사실 저는 주식쟁이라서 종목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글래스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 구글 메타였나요? 원래 메타가 글래스 AI 글래스 열심히 하죠. 그죠. 메타가 아마 점유율이 가장 높을 네. 겁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뭐 OLED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변동성을 보니까 딱히 특징적이진 않았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수급 뭐 4시 이후에 또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 있어요? 오늘은 뭐 아직 이게 집계가 완벽한지 모르겠는데 아까 9천억 이상 매도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제 선물을 근데 7,300억까지 줄었어요. 아, 예, 근데 어제도 보니까 4시 10분쯤에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바뀌면 또 말씀드릴 거고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은 아랫 방향으로 걸고 있습니다. 콜도 매도하고 있고 풋도 사고 있고 예, 지금 지난번 5월 옵션 만긴 날 진 게 억울한가 봐요. 외국인들이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예, 기를 철저한 응징을 하고 있는 예, 복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외도덕 현상이 좀 심할 수 있다. 네. 예, 그 선물 하나 가격이 좀 비싸져가지고 한두 계약으로도 막 주가가 막 움직여요. 제가 왜 그걸 외도덕이라고 하냐면 어제는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선물이 올라가면 올라가고요. 선물이 빠지면 빠졌습니다. 선물에 따라서 예, 그게 이제 선물, 어떨 때는 네. 현물이 끌고 가서 선물이 따라오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약간 후행적으로 선물이 빠지면 빠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렇게 예, 움직임이 있어서 예, 그렇게 보였고 이제 노조 그 관련된 노사 합의 관련된 이슈 때문에 11시부터 11시 좀 이후부터는 예, 자율주행으로 예,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제 선물에 영향을 미치는 예, 그런 상황이 좀 나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변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웩더도 요즘은 선물이 좀 영향을 현물에 네, 오히려 좀 그렇죠. 주고 있다. 이런 말씀 지금 꼬리가 지속적으로 몸통을 흔든다 이런 꼬리가 뜻이죠. 몸통을 네.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저 궁금한 특징적인 종목 몇 개 좀 여쭤볼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그렇게 좀 버텨준 것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좀 여실히 적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중공업도 오늘 좀 잘 갔잖아요. 요거는 뭐 이슈에 따라 간 건가요? 파악하고 계신 부분 혹시 있으세요? 이거는 그냥 예, 리포트가 좀 좋게 나왔고요. 네. 거기에도 힘센 엔진 추가 수주 기대 음, 이런 이제 기사가 좀 나오면서 조선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전력 기자재로 올라갔습니다. AI죠, AI. AI로. 예, 데이터 AI 센터. 데이터 센터로 네. 예, 올라갔고 MLCC 사마 콘덴서는 아침부터 삼성전기 빠질 때도 좋았어요. 네. 예, 이제 MLCC가 여기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적층 세라믹 예, 콘덴서 예,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PSK 홀딩스가 조금 뭐 반도체 후공정 중에 유일하게 갑자기 튀었습니다.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가 지금 동종업계 내에서 저평가됐다. 오늘 기판주도 그나마 좀 나쁘지 않았는데 맞아요. 예, 코리아 서키트가 또 유독 강했어요. 예, 맨날 저평가라 그러는데 여기는 항상 저평가였습니다 원래. 저평가 받는 이유가 있겠죠. 예, 한마디로 후진 기판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돈 되는 것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서 그런 거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갑자기 이제 플러스가 났어요. 삼성전자가 했을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노조 파업 반사이익으로 갑자기 한 1%까지 튀었었어요. 네. 장중에 삼성전자 막 빠질 때 하이닉스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네네. 예. 반사수에 받을 수 반사수혜로. 있다고. 예. 아니, 덕분에 가격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는 물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맨징이라고 그러죠. 비슷해질 수 있는데. 예. 근데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는데 물량은 똑같은데 가격이 올라가. 예, 그럼 더 좋죠. 마이크론도 갑자기 시간 내에서 움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 둘 다 좋았어요. 네. 파업한다 그러니까. 근데 다시 협상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 조금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0.23. 네, 오히려 조금 뭐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현상이 네, 일어나고 참 있습니다. 진짜 주식은 주식의 심리는 참 복잡하고. 근데 네. 예, 근데 SK 하이닉스 설마 이 갭을 메꾸겠어 했거든요. 근데 네. 메꿨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오늘부로 거의 다 메꿨어요. 지난번에 여기 맞아요. 5월 8일에서 5월 11일 날 점프했거든요. 이렇게 공중부양. 요거 다 메꿨습니다 지금. 네.
저거를 한 번씩 메우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메우진 좀 말아라. 예. 이건 안 메워도 되니까. 이건 대신 여기가 저희가 이제 색칠을 좀 칠하면 주변에 이제 나 닉스 180만 원대 있는데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꽤 많으세요. 꽤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런 분들 참 궁금해 하시는데 어쨌든 물타기 장려합니다. 네. 장려한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 종목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화제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마키나락스라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300% 오늘 갔고요. 이거 사실 뭘 하는 종목인지 저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우리나라 K 팔란티어라고 불리면서 그래요? 네. K 팔란티어라고 불리면서 상장을 했고 오늘 300% 따따블 소위 따따블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실제 적용되는 AI를 만든다. 뭐 이런 이미지 K 팔란티어라는 별명이 좀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신규 상장주가 요즘에 좀 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코스모 로보틱스인가요? 로봇주 그렇죠. 중에서도 신규 상장주 다른 로봇주들 죽을 때 뭐 혼자 상을 몇 번 가고 뭐 이런 주들이 있는데 이거 좀 볼만한 사항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요? 요거 좀 여기 이런 거는 모르시잖아요. 만약에 보고서도 많이 없고 이제 이런 네, 종목들은 그렇죠. 보면 여기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시면 네. 자기 자랑을 엄청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홈페이지 Transforming Industries with Specialized AI 한마디로 특화된 AI를 제공한다. 예, 그러면서 생산 이런 이제 로봇들이나 이런 거 컨트롤하는 거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보면 프로덕트라고 해서 예, 이런 기업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AI OS 이런 것들 이제 관리해 준다는 거고. 지금 또 보면 예, 드로엑스라고 해서 도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설계할 때 쓸 수 있는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 상품도 있네요. 근데 잘해야죠. 예,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돈을 버냐가 중요한데 아마 돈을 못 벌 겁니다 지금. 그죠? 예, 원래 홈페이지가 화려하면 돈을 못 벌어요.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이죠. 적자. 예, 적자인데 기술 특례로 상장했을 거고요. 지금 이제 뭐 시총 이렇게 해서 1조 됐네요. 1조. 따따블 가서 1조가 된 거다. 예, 따상 뭐 관심만 공부는 좀 해두시되 이런 거는 지금은 쉽게 접근은 좀. 예, 저는 신규 상장주는 그냥 한 6개월 이상은 보지 말아라. 그리고 왜냐하면 두 분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대형주 위주로 지금은 좀 보자라고 그렇죠. 예. 네, 말씀을 그리고 해주고 뭐 계시니까.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신규 상장주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회사를 가장 멋있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서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안 나오면 또 주가의 조정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보가 많죠, 대형주들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X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스페이스X 상장하고 자체가 상장하고 얼마 뒤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죠. 그 테슬라 부정적이네. 어제도 우리 이런 얘기했는데 테슬라하고 너무 그 머스크의 열정과 관심이 나눠지면 테슬라가 테슬라 그래서 떨어진다 주가 뭐 이런. 빠지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예. 지금 뭐 그런 지금 이슈도 있더라고요. 서자 취급받죠 갑자기 테슬라가. 맞아요. 근데 그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 X에 더 신경을 쓴다고는 하더라고요. 일단 상장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예, 일단은 돈을 많이 땡겨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스페이스X도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건 궁극적인 그의 꿈이 우주 뭐 아니, 화성 원래 이렇게 있다 꿈이 이런 화성 거.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예. 어. 근데 달로 좀 거니까. 타협을 본 것 같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 또 추가로 얘기 나눠보고요. 아까부터 채팅창에 제 이거 남방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제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로 클럽 셋업 2+1 최초 3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셔츠 두 종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 블루 스트라이프하고 팬츠 한 종은 베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1 최초 39,800원입니다. 진짜 합리적인 가격 아니에요?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기능성이고요. 하나에 10,000원 조금 넘는. 세 벌에 어. 4만 원이네요. 셔츠 두 종, 반바지, 상하이, 셋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게 이제 사실 남성용
여성용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성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큰 사이즈를 입었는데 전 어떻게 입었냐면 살짝 지금 이 광고판에 가려졌지만 제가 이걸 다 풀어서 단추를 잠그지 않고 그냥 여기 아랫부분을 묶었어요. 예. 약간 일어나 보시면 잠깐만 요만큼만 음. 네, 이렇게 묶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네 캐주얼하게 네 어디에도 걸칠 수 있게 이런 또 스타일링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도 입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에 반팔 입고 더우니까. 근데 좀 쌀쌀한데 에어컨 막 센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 걸치고 뭐 그런 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보여드리면 화이트, 네 화이트 깨끗하죠? 깔끔하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입은 블루 스트라이프는 이런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지 궁금하다 하실 거예요. 팬츠 한 종은요, 반바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짠! 네, 요거는 정말 그냥 베이지는 어느 그냥 상의에도 무난하게. 네, 잘 어울리는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옷 잘 정말 못 입는 분들은 그냥 베이지 사시면 돼요. 진짜 너무 편해요. 예, 그냥 예, 교복처럼 입기에. 그래서 지금 드리는 화이트 셔츠에도 딱, 뭐 블루 스트라이프에도 딱 이렇게 51% 할인된 가격으로 네 폴로 클럽 셋업 2+1 가지고 왔으니까요. 요 날씨 좀 난감하다.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가져가시면 안에 그냥 반팔 있으신 거 입으시고 요거 걸치시고 저 반바지 입으시면 그냥 고민 끝 이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요게 왜 기능성이냐면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 진짜 중요하죠. 오늘은 좀 비가 내리지만 자외선이 좀 강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기능성이고요. 허리 밴딩, 스판도 또 함유가 되어 있어요. 아, 요거 아까 스판이었구나. 허리 밴딩 안 보여드렸네요. 이렇게 허리 밴딩이 있어야 또 편하죠. 스판 기능도 일부 있어서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댄디한 출근 룩부터 캐주얼한 룩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자, 드디어 스테이크 우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빕스 스테이크 가지고 왔는데요. 2+1 구성입니다. 최초 4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고요. 냉동육 아니에요. 냉장 배송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빕스 스테이크입니다. 576g으로 구성된 2인분 3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빕스 특유의 시즈닝, 가니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 배송이에요. 프리미엄 스테이크 총 6인분이 가는데 49,800원이고요. 1인분으로 저희 꼭 계산해 드리잖아요. 8,300원으로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또 우리 담당자님께서 피디님께서 너무나 예쁘게 또 이렇게 구성을 작은 접시에도 이렇게 해주셨네요. 떨어질까봐 보여드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예쁘게 스테이크에다가 가니쉬에다가 소스까지 이렇게 네, 두 분 드셔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전일 제조한 거라서 전일 제조하고 당일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다고 합니다. 빕스 신선함이 다르다. 요게 또 엄청난 포인트고요. 홈파티, 기념일, 캠핑 맛있게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지금 제 옆에서 막 이러고 계시거든요. 진짜 맛있나 봐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떠세요? 이거 와인 레드 와인이랑 먹으면 좀 맛있을 것 같아요. 와인 생각나세요? 네. 페어링이 생각난다는 건 음식이 괜찮다는 뜻일까요? 저 오, 집에 선물 받은 와인을 이걸 사서 먹어야 되겠구나. 진짜 요거 괜찮지 않아요? 가격도 그렇고. 오. 이거 근데 정말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음. 저렴하고 근데 저렴한데 맛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부드럽고. 양파를 구워서 주셨는데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오디오가 빕니다 지금. 셋 다 열심히 고기를 씹고 있느라. 근데 그만큼 맛있습니다, 여러분. 연하다고 하셨잖아요. 부드럽다고. 네. 딱 느껴져요. 씹자마자. 이게 좀 조리가 된 지 좀 된 것 같은데 음. 그래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가니쉬 좋아하세요? 가니쉬랑 주로 드시는 편이세요? 원래는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좀 건강하게 살려고 다 먹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고기만 드시는 네, 편이요 원래 저는 고기만 먹습니다. 초딩 입맛? 네. 대표님 오늘 식사하셨어요? 네, 먹고 왔는데
이 냄새가 나니까 갑자기 시장기가 도네. 저녁 먹을 때가 됐나? 많이 드십시오. 맛있네요. 지금 거의 물론 많이 드리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방송 중이니까 조금만 맛보게 드리는데 다 비우고 계신 걸 보니까 정말 맛이 보장이 됩니다. 빕스 스테이크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고요. 시장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요일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얘기한 목요일에 뭐가 이렇게 많이 몰려있지 한 날이 내일로 이제 그러네요. 배구 차장님, 네. 우리 이제 내일 아침이면 엔비디아 실적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제 새벽이면. 근데 엔비디아 실적은 뭐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는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뭐 매출이라든지 EPS라든지 많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것보다 너무 심하게 하회만 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업의 확장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더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 이제 요거 우리 뭐 먹으면서 봤던 게 뭐냐면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3시쯤에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네. 실적도 전반적으로 잘 나왔는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는 매출이 살짝 꺾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HD 현대중공업을 이야기할 때 엔진 사업부가 네.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발전기로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맞아요.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다라는 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가만 보시면 오늘 현대차 그룹들도 괜찮았거든요. 네.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새로운 성장 밸류가 붙는 겁니다. 조선주들도 성장 밸류가 붙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도 뭐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형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오늘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로봇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올라왔다라는 올랐어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거래 대금이 너무 적은데 이 업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좀 옮겨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로봇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로봇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엄한 거 보유한 것보다는 좀 대형주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저는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고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90만 원짜리가 하나 나왔어요. 네. 현재 60만 원짜리에서 6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방 여력이 굉장히 많은 거고 오늘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광통신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뭐 50%씩 60%씩 업사이드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호재가 있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거나 긍정적인 뷰가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면 소급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목표 주가가 급격히 상향되는 종목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모든 걸 이제 넓게 보고 계시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자연스럽게 대표님도 내일 일정이 너무 많잖아요. 네, 엔비디아랑 뭐 베이지북, 연준 의사록도 이제 내일 또 공개가 되죠. 근데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금리 인상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인상 인하 뭐 그다음에 보합 이게 다 섞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컨센이 없어요 지금. 네,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전에 드디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선물 마이너스 3,465억으로 끝났습니다. 급격하게 사죠. 요즘에 패턴이 이래요, 얘네들이. 이게 근데 그 보통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 특이한 요즘, 일이에요. 네. 저렇게 이게 막판에 11월 달에 이랬습니다. 그 11월이 그 네. 말씀하신 좀 조정을 받고 조정받고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청산이 끝나는 그쵸. 과정까지가 한 달 정도 걸렸죠 그때도. 네,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끝났고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는 일단 데이터 센터 향으로 얼마나 이제 팔렸느냐,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생각보다 뭐 괜찮다, 견조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나쁜 영향 안 줄 것 같고 음. 오히려 이제 CPO라든지 뭐 실리콘 포토닉스 뭐 그다음에 광통신 뭐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네. CPO 그런 얘기 할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한동안 잊혀졌던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양자. 관련된 네.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혹시 나오면 또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텐데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보지 마시고 그냥 아이온큐 사세요. 리게팅 컴퓨터랑 뭐 이런 거 사시는 게 맞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관련주가. 제가 볼 때는 양자 암호랑 양자 컴퓨팅은 달라요. 네. 예, 그렇죠. 예. 양자에 관심을 가질 거면 그냥 미국 아직은 미국 기업을 미국 기업 하는 게 나을 것 없습니다. 같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엔비디아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언제나 엔비디아는 뭐 당연히 잘 나오겠지 이런 반응이다 보니까 그 이상을 항상 이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젠슨 왕이 어떤 말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 지금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실히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서 너무 경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입지가 좀 어느 정도 확고한지 뭐 이런 자신감 같은 걸 보여주면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자신감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곳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하드웨어적으로만 뛰어난 회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가장 큰 힘은 소프트웨어가 또 크다라는 것도 있지만 생태계도 있지만 크다. 네. 쿠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엄청난 파워가 뭐냐면 NV 링크예요, 링크. 링크? NV 링크. NV 링크라고 해서 본인 얘네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킹 기술인데 이거를 이 NV 링크의 속도의 절반만 따라가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쪽에서 이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되면 또 CXL 관련돼서 또 한번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은 이 NV 링크가 절대 강자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토탈로 파는 거죠. 네. 야, 우리 링크를 따로 안 줘. 이거 다 사야 돼. 예, 아주 갑질 중에 왕갑질을 하고 있죠.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방금 전에 이제 쿠다 말씀해 맞아요. 주셨는데 이 쿠다라는 생태계에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몇 번 자료를 같이 본 것 같아요. 네.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2027년도 되면 뭐 엔비디아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결국엔 AI 생태계 확장이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 내일 뵙도록 할 텐데 지금 넥스트 장에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일단 뭐 이게 당연히 본장까지 이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서 뉴스 계속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네. 지금 28만 원대 다시 회복했고요. 그러네요. 그 차트를 보여주시면 이제 10분봉 이제 흐름 보여주는 거 10분봉 네네. 보라는 게 아니라 이때 노사합의 불발해서 합의 될지도 몰라 그러다가 불발해가지고 쫙 빠진 거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예,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예, 다시. 그러면 이제 합의 불발이 아니라 합의 그러면 또 쭉. 쭉 올라가겠죠. 어. 예, 뭐 한 29만 원대는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합의가 될지 안 될지 8시 전에 그건 모르니까 봐야죠. 예, 그쵸?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건희 대표님 그리고 이재규 PB차장님 두 분 오늘 감사해요. 또 뵙죠. 네. 이건희 대표님 내일 뵙고 또 재규 네. 차장님 또 뵙고요.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클로징 벨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박병창 대표님의 인사이트 함께 들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안내 말씀만 하나 드리고 얼른 박병창 대표님 모셔볼게요. 박명석의 월가 퀵샷 선보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3프로에서 구독자분들 매일 아침 월가 소식 전해드리는 박명석 큐레이터인데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미장, 국장, 실시간 텍스트 강의
그리고 해외 유명 연사 인터뷰 또 인사이트를 직접 큐레이팅해서 전달해 드리고요. 매일 미장 개장 시간마다 진행하는 라이브까지 구독 서비스 모두 담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수강하고 강의 도움받고 계시는데 뭐 박병상 대표님, 이선엽 이사님, 김장열 본부장님, 차영주 소장님, 장우진 대표님 이렇게 5분의 강사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흔들릴 때도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려면 뭔가를 강의를 듣고 배우고 마음을 잡을 기댈 어딘가가 필요합니다. 수강 신청해 주시고 많이 도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의도 인사이트 바로 박병창 대표님 모셔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